저녁 9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가 들어섰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며 소파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꺼내드는 모습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죠.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모습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들어오자마자 오늘 뭐 했어? 라며 대화를 시작하던 민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핸드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데운 찌개와 반찬들을 식탁에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응, 알겠어라고 대답했죠.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손가락 움직임이 수상했습니다. 수진은 궁금함을 참으며 민수 옆에 앉았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물어봤지만 민수는 여전히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업무 얘기야.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민수의 대답은 성의 없기 그지없었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놓지 않는 남편을 보며 수지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민수는 핸드폰 속 세상에만 빠져 있었어요. 메신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민수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여보, 요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말이야. 변명처럼 들리는 말투였죠.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거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왔죠. 수진은 잠든 척하며 남편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침대 옆에 핸드폰을 놓으면서도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민수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죠. 수지는 컵에 커피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3년째,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지는 그날 저녁 민수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욕실 쪽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메신저 알림들이 주르르 떠올랐어요. 크크 모임, 즐거운 사람들, 특별한 만남 같은 이상한 채팅방 이름들이 보였죠.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활발한 대화가 오가는 즐거운 사람들 채팅방을 눌러봤어요. 오늘 새로운 분 오시나요? 네, 부부분들 2분 오신다고 하네요. 기대되네, 흐흐. 이런 대화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초대남 가능해요?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사진 교환 먼저 할까요? 남편 민수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들이 주고받아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진들까지 오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욕실에서 샤워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피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동안 민수는 이런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요. 민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해? 얼굴이 왜 그래? 민수가 물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새벽 5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잠결에 뭔데? 아직 새벽인데. 하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핸드폰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잠이 단번에 깼어요.
뭘 봤는데? 초대남이 뭐예요? 부부교환이 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건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수진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다시는 절대 안 할게. 정말 잘못했어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수진은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정말로 다시는 안 할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어.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핸드폰도 당신한테 보여줄게. 비밀번호도 알려줄게.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민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수진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핸드폰도 수진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봐. 이제 일 관련 메시지밖에 없어라고 말했죠. 수진은 민수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소홀히 했나 봐요. 수진은 오히려 자신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몰래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전보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그 더러운 만남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이면 화장실에 숨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새로운 부부 참여 어때? 좋죠. 위치는 어디로 할까요? 민수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의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더 대담해진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도 수진이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면 재빨리 숨겨둔 핸드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확인했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수진은 민수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기거나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무슨 생각해요? 하고 물으면 아니야. 그냥 회사 일하며 얼버무리곤 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볼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의아하게 물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다던데. 다른 부부들과 함께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같은 거야. 수진은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모임인데요? 그냥 부부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여행도 가고 그런 거야. 우리도 사회생활을 좀 넓혀보자. 민수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수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전 그런 모임 별로 관심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은 경험이잖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수진의 거절에 민수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수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좀 더 개방적인 관계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개방적인 관계요? 수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부부교환이나 그런 모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민수는 마치 평범한 제안이나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왜 그래? 요즘 흔한 일이라고. 부부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하고. 당신이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수진은 소리를 질렀어요. 더럽다니? 이건 서로 합의하에서 하는 건데 뭐가 더러워?
민수의 태도가 점점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니까 더 좋은 거 아냐? 우리가 함께하는 거잖아. 민수는 오히려 수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도 당신을 다른 여자와 공유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 민수의 말은 점점 황당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전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절대 안 해요. 그런 더러운 일은 절대로.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민수는 수진의 생각이 구식이라는 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결혼 전 순수하고 착했던 민수의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출근할게. 뽀뽀를 하려다가 수진이 피하자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어요. 수진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민수의 대학 동기 재훈이 부부와 함께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이가 아내 미경이랑 같이 저녁 먹자고 해.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가자.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재훈 부부는 결혼 초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수진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데요? 재훈이 집에서 홈파티 하자고 하네. 미경이가 요리를 잘한다며 직접 만들어준다고 해. 민수의 말에 수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어요. 평범한 부부 모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저녁, 수진은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쳤어요. 너무 예쁘네. 우리 와이프. 민수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진이 모르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재훈의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집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와인과 맥주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부부 모임 같았습니다. 서로 근황을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 계획은 언제쯤? 이런 흔한 대화들이 오갔죠.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어떻게 지내나? 재훈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뭔 말이야?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부부 생활 말이야. 요즘은 옛날과 달라졌잖아. 어떻게 달라졌는데? 수진은 아직도 순수하게 물었어요. 더 개방적이 됐다고 해야 하나?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미경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수진은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요? 다른 부부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고 자극적이에요. 미경의 말에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 형도 관심 있다고 했잖아. 재훈이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직 수진이가 좀 보수적이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수진은 민수가 이미 재훈 부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미경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재미있는데. 오늘 우리끼리라도 분위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요? 재훈의 말에 수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훈이 조명을 더 어둡게 하고 미경이 음악을 틀어놓으며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오히려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수진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과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미경이 다가오며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은 민수를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경험해보자. 나쁘지 않을 거야. 민수의 말에 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안 돼요. 이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수진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렇게 강하게 거부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기는 건데. 재훈이 수진을 달래려 했어요. 즐기다니요? 이게 즐길 일이에요? 수진은 민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는 전혀 반대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며 수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놀이야, 놀이. 민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했습니다. 미경이 소파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고요? 이런 더러운 일이.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민수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신호를 보냈어요. 그럼 오늘은 가벼운 분위기로만 해보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벼운 분위기요? 수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수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부부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요즘 너무 단조로웠잖아. 단조롭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수진은 민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 맞아요?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미경이 와인잔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일단 이거라도 마시고 진정해요.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와인잔을 받지 않았어요. 전 집에 가겠어요. 벌써 가긴 뭐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재훈이 수진을 막아섰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요? 이게 좋은 분위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혼자서 몇 번 해봤거든. 뭐라고요?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수진은 민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 번. 정말 좋았어. 우리도 함께 해보자. 수진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남편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훈 부부는 이미 민수와 모든 걸 계획해놨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언니 남편분이 우리 모임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임? 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부부교환 모임이요. 민수 오빠가 몇 달째 참여하고 계세요. 수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가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했던 그 시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게다가 정기적인 모임까지 참여하고 있었다니.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수진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민수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야. 발전이요? 이게 발전이라고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수진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수진 씨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민수 형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새롭게 느끼게 될 거고요. 사랑한다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당신들 모두 정말 역겨워요. 수진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훈과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수진아, 진정해.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들고 있던 물잔을 민수의 얼굴에 던졌어요. 진정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물잔이 민수의 이마에 맞으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 민수가 이마를 부여잡으며 소리쳤어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훈과 미경은 황급히 민수에게 달려갔죠. 형, 괜찮아요? 수건 가져와. 갑자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더럽고 역겨운 인간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극단적이라고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나까지 그 더러운 일에 끌어들이려 하는데 극단적이라고요? 민수는 이마의 상처를 손수건으로 누르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무 심하잖아. 다칠 수도 있었어. 다치라고 던진 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은 더 크게 다쳐도 싸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그만해, 수진아. 이웃들이 다 들어.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때요? 당신이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재훈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이야기요? 뭘 더 이야기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고 나한테도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뭘 더 이야기해요? 우리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미경이 변명했어요. 강요가 아니라고요? 이 자리 자체가 강요예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수진은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너무 오해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좋은 의도예요.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수진이 재훈과 미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짓이에요. 언니,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경이 여전히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보수적이라고요? 이게 보수적인 문제예요? 이건 인간성의 문제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수진이 민수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수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민수가 뒤따라왔어요. 당신과는 끝이에요. 정말 끝. 수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집 안의 더러운 분위기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친정어머니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하셨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랑 싸웠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진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민수가 너무 변했어요. 수진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과 그리고 나한테도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어머니는 딸의 상태만 봐도 대충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바람을 피웠구나. 엄마, 그것보다 더 심해요. 정말 더러운 일들을. 수지는 차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진의 상황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부교환이나 그런 활동들은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륜이죠.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수진은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수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친정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수진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라고? 설마 이혼하려는 거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이혼을 거부했지만 수진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핸드폰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그날 밤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 불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중 지속적으로 부부교환 모임에 참여했고 신청인을 억지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의 변호사도 변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사됐습니다. 수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고 아파트는 수진이 갖기로 했어요. 민수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계속 수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없어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수진에게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딛고 일어선 자신이 대견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